안녕하세요. 통계학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외래 관광객 수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서베이 자료와 KTA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었죠. 오늘은 이 아이디어를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동네의 실업률은 얼마일까요? 전국 실업률이라면 뉴스에서 매일 듣습니다. 지난달 몇 퍼센트, 이번 달 몇 퍼센트. 근데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사는 시, 내가 사는 구의 실업률은 어떨까? 이걸 정확히 아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왜 지난 3강보다 한층 까다로운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실업률을 재는 두 가지 대표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입니다. 보통 경활조사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 약 7천 가구가 표본입니다. 뉴스에서 지난달 실업률 몇 퍼센트 하는 숫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는 지역별 고용조사입니다. 지역 고용이라고 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지역 단위 통계를 만들어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전국 약 20만 가구를 샘플로 하고요. 이것은 경활조사의 거의 30배 되는 규모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사 주기는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니다. 굳이 왜 비슷한 조사를 두 개나 운영할까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활조사는 전국 단위 실시간 매달 지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달 빠르게 정확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표본은 작지만 전문조사원이 투입되어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역고용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통계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표본이 클 수밖에 없고요. 20만 가구의 규모의 조사를 운영하려면 전문조사원으로는 모자르고 시간제 조사원을 대거 투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교육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은 크지만 그 측정 과정에서 아무래도 오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활조사는 측정은 정확하나 표본이 작다, 표본 오차가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지역고용은 표본은 크나 측정에 오차가 있다, 측정 오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두 조사는 서로 반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통계학자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 두 조사를 결합하면 각각보다 더 나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축의 경활조사 실업률, 세로축의 지역고용 실업률을 찍어보면 두 값 사이에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납니다. 한쪽이 높으면 다른 한쪽도 높고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점들도 45도 선 주위에 퍼져 있죠. 이 퍼짐이 바로 두 조사에 모두 오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3강과 4강의 본질적 차이가 들어갑니다. 3강에서는 보조자료가 KT 빅데이터였습니다. KT 빅데이터는 수백만 건의 기지국 로그에서 집계 되므로 그 자체는 표본 오차가 없다고 봤습니다. 편향은 있을지언정 값은 안정적으로 잡힌 거죠. 하지만 오늘 4강에서는 보조자료도 표본조사에서 나옵니다. 지역고용 역시 일부 가구를 뽑아 조사한 것이니 보조자료 자체가 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모형의 구조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네 가지의 통계량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 I에 일단 두 개의 관측치를 생각할 수 있겠죠. 통계량을 생각할 수 있죠. XI 햇은 XI 햇은 지역 고용조사에서 얻어진 실업률 추정치로서 표본 오차는 좀 낮지만 측정 오차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YI 햇은 경활조사에서의 실험률 추정치이고 이는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시군구 분석이고요. 시군구 단위가 될 테고요. XI 햇는 측정 오차가 있는, 그러니까 샘플링 에러가 있는 보조 변수로 간주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 YI 햇가 가리키는 그것이 추정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 값을 YI 핫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역 I의 경활조사 기준 실험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XI 햇와 YI 햇를 결합해서 그 경활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어떤 Y 값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경활조사가 기준이 되어야 하냐, 지역 고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통계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활조사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샘플링 에러만 차치한다면, 그 측정이라는 그 서베이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그 물어내는 그 스킬은 경활조사원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를 완전히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경활조사와 지역고용 조사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는 경활조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조사팀에서의 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고용조사 값이 경활조사와 상당한 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고용조사 값을 사용을 해서 예측의 그 정확성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3주 강의와 다른 점은 이 3주 강의에서는 그 XI가 샘플링 에러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샘플링 에러가 있다는 것, 표본 오차가 있다는 것이 차이고요. 그 샘플링 에러가 있다는 것이 함의하는 바가 이제 측정 오차 모형을 도입해야 되는 그러한 논리적 그 귀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로 DAG로 살펴보면 위쪽에는 두 개의 잠재 변수가 있고요.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식을 구조 오차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잠재 변수에 대한 관측치입니다. 이 관측치는 이제 통계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샘플링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 오차를 AI, BI로 각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직 방향으로는 표본 오차 모형이 있는 것이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잠재 구조 오차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모형을 함께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 방향 표본 오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관측값은 참값에 샘플링 에러가 더해진 형태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샘플링 이론에 따라서 이 샘플링 에러는 이 확률 표본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 공분산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추정 가능합니다. 자, 이제 수평 방향, 즉 두 잠재 변수간의 관계를 모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관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상강에서는 바로 이걸 썼죠. 이 3번식을 썼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2번식을 쓰려고 합니다. 그 결합 분포. 그러니까 이 2번식과 3번식의 차이는 2번식은 조인트 분포고요. 그죠? 저 결합 분포라고 하죠. 3번식은 컨디셔널 분포죠. 그래서 3번식에서 2번식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번식에서 3번식을 유도해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결합 분포가 더 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번식을 쓰지 않고 2번식을 쓰는 이유가 결국 여기서 나오는 errors in variable로 생기는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잠시 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2번식을 가정한 후에 어떻게 그러면 학습을 하느냐? 단순합니다. 결국 두 모형을 결합하겠죠. 그래서 1번식의 표본 오차 모형 이거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식 2의 구조 오차 모형 두 번째 식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얘가 둘 다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4번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4번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unknown 파라미터가 µx, µy,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y 스퀘어 해가지고 5개의 unknown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충분 통계량이 이변량 정규 분포니까 5개의 충분 통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충분히 just identify가 되고, 따라서 정규 분포 모형에서의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우리가 지금 이 결합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앞에서 나온 이 3번식에 있는 이 조건부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그 윅 3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xi 해트의 표본 오차를 무시하고 회귀 모형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바로 이 어테뉴에이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 감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xi를 코베이트 사용하지 않고 xi 해트를 코베이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OLS 추정량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분모에 이 에러 텀이 들어갑니다. 이거죠. 요 시그마 A 베리언스 오브 A 샘플링 에러 텀.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0이면 어떻습니까? 0이면 이것이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VX랑 VX가 지워지고, 따라서 OLS는 베타랑 같아집니다. 하지만 VA의 존재 때문에 얘랑 같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언바이즈드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슬로프를 약간 언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언더 추정한다는 게 뭐냐면 0에 가깝게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그 통계학에서는 감쇄 편향, 어테뉴에이션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설명 변수에 측정 오차가 있으면 회귀 개수가 0쪽으로 끌려간다는 꽤 유명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인트 방법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결국 그 두 변수를 대칭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느 한쪽을 참값으로 취급하지 않고 둘 다 잠재 변수로 두고 그들의 결합 분포를 모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어테뉴에이션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최종 예측은 이제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정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각 지역별로 우리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직접 추정량이 있고요. y와 hat 그 자체죠. 두 번째로는 간접 추정량이라고 해서 결국 이 xi hat를 잘 캘리브레이션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타 0와 베타 1을 제대로 추정했기 때문에 이 캘리브레이션 이 값 역시 yi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바이즈드 합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서 식 5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식 5로 뭐냐면은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yi라는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두 개의 추정량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두 개의 추정량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보통 GLS 방법을 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얘를 파라미터처럼 비록 얘가 잠재 변수이지만 이 예측 문제에 한해서는 이거를 파라미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6번식으로 나옵니다. 6번식으로 나오면 아주 깔끔한 가중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직접 추정량과 이 모델 기반 간접 추정량의 가중 평균이 되고요. 이 가중치 알파는 두 추정량의 오차 분산 비율로 계산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최적 예치는 직접 추정과 간접 추정의 선행그라프로 표현됨으로써 이것을 복합 추정량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는 이제 두 오차 분산의 상대 크기로 결정되어서 이제 경활조사가 매우 정확할 때는 알파가 1에 가까이 하고 지역 고용 기반 예측이 매우 정확할 때는 간접 추정이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이 알파 i가 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스스로 뭘 말합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통계학적 이 방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식은 3강에서 그죠? 3강에서 본 페이 헤렌 모델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만 그 학습 자체를 이제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XI를 관측 못하고 대신 그 추정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표본 XI 해트의 표본 오차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VA variance of AI가 그걸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 제가 이것을 통계청에 한 10여 년 전에 2010년 12년쯤 됐을 겁니다. 이때 이제 용역으로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지금은 깔끔하게 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적 추정이 뭔지도 잘 몰랐던 때래 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이제 새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받아놓고 그죠 식당에서 메뉴 주문을 받아놓고 조리를 공부해가면서 한 거죠. 조리를 공부해가면서 해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서베이 메소드라는 저널에도 국제 저널에도 이제 파블리시를 했고요. 보시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거를 잘 결합을 하면 이제 둘의 어떤 장점을 결합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경활조사 단독 대비 MSE 평균 약 64% 감소하는 반 이상 절약을 한 거, 샘플 사이즈를 반 이상 절약을 한 거니까 경활을 쓴 것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활로 조사를 했더라면 비용을 이제 2배를 더 줬어야 되는 거를 우리는 그만큼 절약을 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돈을 더 추가한 게 아니라 한 거는 그냥 통계학자한테 들어가는 그 용역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실제 조사를 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똑같은 데이터도 얼마나 좋은 레시피를 그죠? 얼마나 좋은 요리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고 그 맛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을 몇 배를 더 받아도 올 수 있다는 거랑 뭐 같은 얘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3강에서는 서베이와 빅데이터의 결합을 다뤘습니다.
보조자료, 빅데이터가 편향은 있지만 표본자료는 없는 경우였죠. 4강에서는 서베이와 서베이의 결합을 다루었습니다. 보조자료, 지역고용도 표본 오차를 가진 경우였고 이 때문에 결합분포 기반의 모형을 써야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 원리는 같습니다. 수지역 단위 모형을 통해 스몰 에리아 모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자료들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통계학의 어떤 많은 연구들이 최신 많은 연구들이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서 하나의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결합을 해서 장점을 결합을 해서 최선의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통계학이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저와 같은 통계학자의 일이고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